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제 그림들 중에 여기 이 만화 있죠.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작업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서 웹툰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만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봅시다. 아까 여기 가져왔던 얘인데, 맨 처음에는 저거 이제 원고 작업을 할 때 바로 이렇게 그림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만화 작업을 할 땐 폰티 작업 같은 걸 하죠.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어떤 이미지로 들어갈지, 어떤 캐릭터 어떻게 대사가 들어갈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려낸 다음에 이걸로 만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뾰롱. 배경 필요한 거 그냥 그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3D로 배경을 만들면 나중에 이제 다른 각도에 쓰거나 이렇게 썼을 때 훨씬 수월해요. 그래가지고 툴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모두가 다 웹툰 작업할 때 배경을 하나하나 그리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스케치업 다뤄보고 스케치업 너무 어려워 하고 다시 배경 그릴 때 배경 다시 그리기 힘들어 이런 무한 반복되는 현상. 자, 여튼 배경을 뽑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긴 좀 간단하게 그려졌는데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죠. 보통 작업은 이 순이 됩니다. 콘티 짠 거 가지고 이제 데생을 하고 데생한 거 가지고 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 여기 배경이랑 여기 캐릭터랑 간격이 좀 있죠. 이 간격이 좀 있는 이유는 콘티에서 보면 여기에 말풍선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배경에 문이 이렇게 있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해보면서 조금 바꾸고 싶어가지고 위치를 조금 각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말풍선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마법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가 마법 같냐면요, 이렇게 클로즈업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대다수가 이제 디지털 작업하고 웹툰 작업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꼭 튀어나 있죠? 멀리서 보기 항상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홍납니다. 홍나. 그리고 별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제 만화 작업이나 그림 그릴 때 진짜로 약간 겉선만 조금 깔끔하게 해줘도 훨씬 더 깔끔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안에 선 10개 해주고 겉선만 이렇게 통일시켜서 이렇게 해줘도 조금 더 깔끔한 그림이 돼요. 근데 단점은 그림이 조금 딱딱해질 수 있다는 점. 저는 약간 딱딱한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리지만 약간 그런 것들 좀 신경 쓰면서 하면 그림 그리는 재미가 조금 더 생겨요. 약간 내가 선을 제대로 쓰고 있군, 약간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선 쓰기 너무 어렵죠. 선 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선을 쓰고 있는지를 몰라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선들, 자신한테 맞는 선들을 계속 연습해보고 이 선이 좋은 선이가 안 좋은 선이가 계속 찾아보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드로잉의 대가들 같은 경우들은 자기가 어떤 선 그리는 거를 막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기가 어떤 선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는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사실 막 그런 것도 물어봐요. 막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 잘 쓰고 싶은데 디지털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날로그로 무조건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나요? 약간 이런 감론들박들이 막 많은데 저는 상관없다 팝니다. 아날로그에서 잘하면 디지털도 잘하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 선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강약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디지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계속 선을 여러 번,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그으면서 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래 이게 나의 선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선 쓰는 능력이 올라가진 않고 선은 잘 쓰는 것처럼 보이게 작업이 계속 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디 가서 막 누가 그런데 자기가 선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캐릭터는 당연히 선도 조금, 묘사도 조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배경 뒤에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이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왜 잡아주냐면 나중에 채색 작업할 때 저는 펜터치하고 펜터치 이렇게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펜터치 시간 오래 걸리고 하면 당연히 채색할 때는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채색 같은 경우는 펜터치로 붓는 게 좋아요. 당연하게도 이 정도는 잡아줘야 그래도 캐릭터로서 이미지는 잡혀서 이 정도만 딱 그리면 돼요. 디테일을 잡아줄 거예요.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펜터치를 깔끔하게 딴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먹 쓴다고 해가지고 채색이나 했을 때 톤이 얼마 안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구만, 펜을 더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먹을 많이 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먹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그림 자체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먹만 많이 칠하고 채색만 하면 너무 이렇게 단순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좀 펜터치로 디테일을 더 잡아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당연히 모두 마찬가지처럼 이거 빛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채색으로 표현하는 덩어리 같은 부분들을 펜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그걸 끄는지, 손떨림 버전을 끄는지. 손떨림 버전 켜져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그리고 진짜로 펜터치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거나 자기 스타일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에 펜 많이 손대지 않는 걸 바래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도 멀리 있으니까 그 선을 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디테일 칠해주는 선도 얇게 들어가야겠죠. 그냥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색을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멀리 이렇게 있는 인물들이나 멀리 있는 배경들 같은 경우에는 색을 약간 채도를 좀 낮춰줘서, 공기원근법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들 공기가 사이에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돼가지고 멀리 있는 건 좀 색깔이 연해지게 점점 빠지는 식처럼, 펜터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선 두께를 조절하는 이유고,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선 두께들이 점점 얇아져야 멀리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펜선을 쓸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 다 공통점이 앞에 있는 인물이랑 뒤에 있는 인물 펜선 굵기가 같아요. 그러면 앞뒤 분간이 잘 안 가거든요. 어디까지나 펜터치로 할 거면 펜터치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펜터치도 선이 얇아져야지 걸리는 건. 그리고 먹을 쓰신다면 주의하실 점이라고 해야 되나? 위에가 이렇게 세게 들어가고 아래도 무겁게 무게를 잡아주셔야 돼요.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채색할 때도 마찬가지처럼 위에가 세게 들어가면 아래도 그에 맞춰서 좀 세게 들어가고 하는 게 필요하듯이, 위에가 이렇게 먹이 많이 들어가면 아래도 맞춰서 먹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쯤에서 이제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채색 레이어거든요. 이게 펜 레이어 2개인데 펜 레이어를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이거 채색 레이어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한 스크롤 화면에 펜 레이어 1개 있고 이렇게 디테일 레이어 꼭 따로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레이어에 다 하는데, 저는 그냥 컷별로 작업을 해놔서 원래는 이렇게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용량이 너무 커져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해져가지고, 채색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그냥 약간 이렇게 회색빛 도는 걸로 다 칠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페인트 툴로 붓는 게 그냥 국룰입니다. 그 다음에 색은 뭐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이거 찍어다가 발라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되면 첫 단계로 그게 끝나요. 이제
전체 색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웹툰 때깔 잡는 방법, 잡는 방법은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이런 색의 웹툰들 좀 보셨을 건데 이건 너무 쨍하고, 요새 웹툰들에 약간 노란빛을 넣고 싶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때깔 들어간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웹툰에서. 이제 이런 거를 약간 후보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반사광 있는 쪽이나 이런 어둠 있는 쪽을 그냥 그 한 톤으로 명암이 들어간다거나 그림자가 한 색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밝을 땐 더 밝게 해주고 전체적인 색깔 톤이 잡아주고,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노란색으로 잡았는데 이제 뭐 장르에 따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때깔을 잡아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당히 그게 필요합니다. 그 적당이라는 단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본인들의 작품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저보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밝은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지워주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지우개로 지우면 이렇게 뽕뽕하고 구멍 뚫린 것처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에어브러쉬 같은 것들이나 좀 부드러운 브러쉬들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지워줘서 색감은 유지해주되 전체적인 톤은 노란빛이 돌게 유지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하고 이제 말풍선 넣으면 웹툰 사실 끝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레이어 쓴 거 2개밖에 없어요. 컬러 덧지랑 오버레이인데, 컬러 덧지 레이어는 그 작품의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빛 넣고 싶을 때 넣는 방법이고, 이제 좀 자주 쓰는 레이어들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그 스크린이라고 좀 이렇게 밝고 쨍하게 만들어주는데, 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도 그 표현할 때 좀 쓰긴 쓰는데, 얘 단점은 뭐냐, 이렇게 딱 한번 부으면 바로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 똑같고 이제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할 거예요. 조절을 하는데 문제가 지금 보이시죠? 약간 뭐 필터 낀 것처럼 약간 뿌예요. 좀. 스크린은 밝게는 만들어주는데 전체적인 명도체도 한 번에 이렇게 쫙 올려줘가지고 약간 그 빛이 과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연해집니다. 깨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컬러 덧지는 그 색 있는 부분만 그 색으로 쨍하게 딱 높여줘서 좀 종종 써요. 그 웹툰 스케치업 후보정 할 때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이제 수치 조절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색깔도 낼 수 있도록 보통 후보정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이 캐릭터가 너무 노랗잖아요. 여기 있는 얘들 좀 지워줘야겠죠. 왜냐면 전체적인 톤 잡는 건 좋은데 주인공까지 너무 이렇게 노래지고 뿌얘지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지워줘서 너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줄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너무 좀 더 색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더 만져줘서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색을.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브러쉬라기보다는 조금 부서지는 브러쉬 같은 거, 연한 브러쉬로 살살살살 이렇게 만져주듯이, 지금 여기 색깔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보라색 올라오는 거, 그림자 색깔들 잡아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색깔 같은 거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고, 마찬가지로 위에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 위에 너무 밝아서 쨍했던 부분들 좀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웹툰 색깔 같은 거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인물의 그림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인물 그림자가 들어간데 위에다가 이런 효과를 줘서 그림자에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대부분 쓰는 방법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잘 안 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다른 작가분들은 뭐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저는 이런 방법을 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펜터칠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이렇게 조금 더 퀄리티가 슉슉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약간 그림자에 색깔 넣고 싶을 때, 뭐 강한 임팩트 있는 그림자를 넣고 싶을 때 쓰면 좋고요. 전 지금 이것보다 좀 진한 색이니까 좀 더 연한 색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미세하긴 한데 그림자 차이 조금 나는 거 보이시나요? 대신 이런 식으로 그림자 그라데이션 줘가지고 조금 더 그림자 색감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저는 지금 그림자를 툭툭툭툭 그냥 마음대로 줬잖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림자를 섬세하게 잡아줄 필요는 무조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너무 그림자만 탁 튀어가지고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냥 말풍선 넣고 하면 끝나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톤 봐가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웹툰 제작 방법을 한 번 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통 대부분 작가분들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거지, 다른 작가분들 작업 어떻게 하시는지 찾아보면 충분히 이제 웹툰 준비하고 제작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뒷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뒷부분은 사실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크게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때깔을 주는 방법들, 레이어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초반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작업되는지 콘티 짜고 데생한 다음에 펜 터치하고, 펜 터치한 다음에 채색 작업 들어가고 하면은 이런 순서대로 작업하고, 마지막에 레이어로 좀 이렇게 색깔들을 올려주고, 이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확 잡아가지고 무게 잡아주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픽 노블 식의 방법도 할 수 있는 거. 대신 대비를 더 쨍하게 주면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이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를 좀 준비해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